2024년 6월 24일이고요.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리뷰 앤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노려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시장이랑 종목을 보면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타이틀로 바닥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3,873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942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4,649억 매수를 했는데 시장은 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2,773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받는 구간은 2,730포인트고요. 34포인트 정도 조정을 좀 받으면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83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88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852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545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1761억 매도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일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730포인트 때까지는 하방을 열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실적이 나올 때쯤 괜찮게 나오면 우리나라도 역시 273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코스닥 역시 동일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뭐 조정을 받을지 모레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830포인트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지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세진중공업은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해상 운송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뭐 이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임 가격과 신조 성과가 상승을 했죠. 또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데다가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 환경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군함 잠수함 같은 특수선 수주 모멘텀까지 갖춰 하반기가 슈퍼 사이클을 맞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뭐 이 때문에 오늘 해운 종합 물류 관련주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 일본과 각각 안보 및 방위산업 분야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유는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새 파트너십을 부르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시아권 국가와 파트너십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어, 태풍이 불었죠. 태풍보다는 이제 뭐 장마가 왔다라고 해서 주말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다 보니까 뭐 6월 폭염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파세코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2분기 해외 실적 성장에 따라서 뭐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싹 해드렸죠. 한 15개 종목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15개 종목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물론 오늘 그 종목이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저는 조금 더 하락을 했으면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가 블로그 써놓은 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기존 대비 8에서 14% 정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던 리튬 가격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먹구름이 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잘 올라가다가 지난 목요일 3% 하락, 그 다음에 금요일 3%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마 7% 정도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얘기가 보게 되면 리포트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 나오냐면 HBM 죽은 거 아니다. 아직까지 간다. 가야 한다.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정을 했던 종목 안에서 관심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은행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 주가가 재차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이는 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 ELS 사태로 손실을 털고 2분기부터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설비 비철 금속이 하락을 했는데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기보다는요. 기존에 그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들 다 아마 보셨을 텐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이 종목들을 뭐 전체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혹시 이 종목은 좀 제가 예전에 언급을 했었더라도 이 종목은 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기식 관련주 쭉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얘기해드릴 거고 반도체 얘기해드릴 거고 2차전지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뭐 특징이 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콜마 B&H예요. 콜마 B&H인데 사실 콜마 B&H는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8,300원에서 350원이었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음 저항이 19,500원이었는데 뭐 이 저항까지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750원, 2700원에서 2750원 저항입니다. 2700원에서 700원에서 2750원 저항. 자, 지금 손절가는 얼마로 형성되어 있냐면요. 18,350원은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9,500원은 단기적인 저항이에요. 저항. 이거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이 가격까지 올라간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대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맥스 MBT. 참고로 콜마 B&H랑 코스맥스 MBT는 실적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전 고점 돌파했죠. 제가 왜 돌파를 하면 매수해야 됐냐면 이 가격 4,000원 부근이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 보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4,700원 있죠. 그리고 4,700원을 돌파하게 되면 4,9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올라갔다가 밀렸던 이유는 뭐 시장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근이 이 가격이었어요. 한 4,200원 정도였는데 이 가격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서 내일은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윗꼬리를 달게 되면요.
봉을 좀 나눠서 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봉을 나눠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래량이 여기 동반이 되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 동반되었습니다. 이것보다 거래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어, 녹색? 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녹색처럼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냐면 4,20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4,450원을 어떻게 뛰어 올라가 주냐에 따라서 말씀을 해드렸던 4,700원, 4,9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바렉스는 실적이 나오기는 합니다. 실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작년까지 부근까지는 올라가야 될 필요성은 존재하는 거죠. 그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입니다. 13,000원. 그래서 1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노바렉스는 이 저항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했고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손절가가 잡혀요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1,700원 부근을 매수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00원은 저가입니다. 저가. 즉 1,3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해야 된다라는 가격인 거고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13,000원 부근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 얘기를 해드렸고, 건기식에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탈모 이슈까지 같이 있고 비만 관련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이오니아예요. 바이오니아. 뭐 아마 오늘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탈모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박스권으로 움직여서 이 박스권 하단을 찍으면 매수를 좀 했으면 했는데 뭐 그 전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뉴스도 있겠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뭐 오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35,5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지가 나오는 곳이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28,800원 있죠. 28,850원. 28,850원. 여기는 손절가 잡고, 손절가는 아니죠. 이 가격 잡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어디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이 가격이에요. 31,800원. 31,800원은 단기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5,500원은 목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로 갈게요. 지금은 건기식을 좀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DTNCRO, DTNCRO. 제가 조정을 받은 종목 안에서 지지가 나오는 바닥줄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DTNCRO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한 7,750원이었습니다. 이 7,750원이 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도 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갔죠. 물론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요.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받으면 매수는 목요일 날 하는 게 굉장히 좀 좋다고 봐요. 미국까지 확인을 하고 목요일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7,750원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7,750원이 지지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7,750원을 이탈을 한 다음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냐면 이렇게 했다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했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이 7,750원에서 이렇게 조정받으면 이거는 매도입니다. 다만 이제 7,750원 부근에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양봉 있죠. 첫 양봉의 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가격은 일단은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런 전략으로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 시스템. 일본 STFF STSS 관련준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뭐 저항 부근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9,700원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다음에 고점이었던 11,3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이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8,650원 잡아야 돼요. 8,650원 이탈전 홀딩. 이거는 손절가입니다. 손절가가 아니라 이탈가라고 하죠. 손실이 아닌데 뭐 손절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그리고 9,700원이 단기 고점, 그리고 11,300원이 목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LNC 바이오. LNC 바이오는 지금 여기가 저항이고요.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23,000원을 돌려내야지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바닥까지 온 다음에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 물론 올라가다가 여기가 저항이 한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내일 2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 시 매수요. 돌파 매수. 손절가는 돌파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면 22,700원입니다. 이게 손절가예요. 손절. 그리고 단기적으로 24,700원 부근은 단기 목표입니다. 이 가격대면 또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아미코젠. 급락이 나왔는데 지지가 나와야 될 가격이 어디였냐면 이 가격이었습니다. 6,700원. 아무리 늦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지지가 나와야 될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밀릴 것 같냐? 이 가격이었죠. 5,500원. 5,500원. 저는 제가 언급드리고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으로 이어질 것처럼 움직이더니 박스권으로 이어지도 못하고 중간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추세도 다 깨졌고요. 제가 이거는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자라는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뭐 지금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5,500원 있죠. 5,500원.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예요. 뭐 5,400원까지 보셔도 되네요. 5,400원. 5400에서 5500. 여기가 저는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건 정리를 해야겠죠. 자회사와 합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회사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 보면 이 점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주 한번 볼게요. 반도체, 사피엔 반도체. 뭐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종목들이 같이 밀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하던 이 추세를 지금 이탈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등 안 나오면 1차적으로 조정을 23,7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하고 복수전을 한번 하겠다. 23,500원이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권에서 추가 매수해서 복수하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픈롤.
자, 오픈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전 고점이 여기였었고요. 전 저점이 여기였었고 지지가 여기였었고요. 최저는 5,300원대까지 왔습니다.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면 지금 지지선 부근인 거는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해졌죠. 정해졌습니다. 5,800원 5,800원 이탈시 일단 비중이라도 축소. 매도하면 좋겠는데 매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5,300원이 되면 제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픈롤 내일 조정 시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테이펙스. 테이펙스 보시면요. 저점끼리 쭉 연결해 보게 되면 26,000원 이탈 시 무조건 정리죠. 26,000원 이탈 시 무조건 정리. 자, 지금은 원래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28,500원이었습니다. 이탈했죠? 28,500원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26,000원 부근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한 5% 정도 더 빠져야 되거든요. 4, 5%. 이거는 내일 음봉일 경우 10분봉 보세요. 10분봉. 10분봉 확인하고 10분봉이 음봉일 경우는 리스크 관리한다. 근데 만약에 급락이 나와서 26,000원 부근에 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매수 가능한 구역까지는 오기는 했는데 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줄이 이렇게 긋는다라고 해서 완벽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26,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내일 반등이 나오면서 28,500원 위로 뛰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탑 머티리얼즈. 탑 머티리얼즈는 내일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 아니네요. 지지 구간이에요. 지지 구간. 지지 구간이고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가격은 59,000원입니다. 59,000원.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좀 좋지는 않은 거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라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49,300원 이탈 시에 무조건 그냥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매매는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어서 뭐 4만 한 7천원 부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거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차원으로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이에요, 내일. 자, 그 다음에 이녹스. 이녹스도 자회사가 2차전지 회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어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내일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반등 나와야 돼요. 근데 반등 안 나오면은 아이고 반등 안 나오면 더 줄여야겠죠. 줄여야 됩니다. 이거 얼마 19,800원에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19,800원. 이 가격 깨지게 되면은 16,000원대까지 올라왔다 올라갈 가능 내려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 이탈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최대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게 저항을 좀 돌파를 해줬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뻔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동반된 건 좀 아쉽기는 한데 이전에 전 고가 지지선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52,500원, 52,500원 작아졌네. 이탈전 홀딩이에요. 이탈전 홀딩. 이탈하면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왜 이게 이렇게 됐냐라는 건 이 그 빨간색 그 십자가 표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2,500원 손절가 꼭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게 되면 59,000원대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팀. 나노팀은 이거예요. 12,500원까지 밀릴 겁니다. 12,500원까지. 오늘 거래가 동반이 돼서요. 좋지는 않습니다. 12,600원 돼서 타이밍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13,5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1차적으로 절반 줄이자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돌파해서 이런 모습 나오게 되면, 이런 모습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재배 매수 타이밍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비중 축소라도 좀 하시고요. 12,600원에서 반등 여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유일하게 올라갔던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뭐 하나 또 올라간 것도 있네요. 제이오 이런 종목들은 좀 올라갔고요. 제가 이거 단기 목표가 여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처음에 언급을 했던 가격은 이 가격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해서 단기 저항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여기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8만원이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기술 보도록 할 텐데, 하나기술은 그냥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5만원 이탈하면 이거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3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36,000원 지지 못하면 38,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반등 나오면 정리하자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줄여 놓으세요. 절반이라도 줄여 놓으시고, 이게 36,000원에서 반등 나오면 추매를 하면 되지만 일단은 뭐 현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떨어지면 비중 축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프리뷰 없이 리뷰만 했습니다. 리뷰만 했는데 이 안에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야 될 가격을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가격 좀 체크를 잘 하시면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목요일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오면 뭐 반등 나올 거니까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힘든 장이었습니다.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